안녕하세요. 겸엉입니다. 본 영상은 내 공부 방향을 점검할 수 있는 영상으로 내 공부 방향이 과연 맞는가 하는 찜찜함과 막막함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오니 내 공부 방향에 확신을 갖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패스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이어트에도 무수한 방법이 있듯이 공부 방법에도 무수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달라지지 않는 사실은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공부 내용과 공부 방법을 근거로 하는 것이 모든 공부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출문제를 토대로 먼저 유아 임용고시에서 공부해야 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무엇이 보이나요? 네, 기출문제에서는 동시 이야기도 보이고 교사의 생각을 적어놓은 부분들도 보입니다. 이처럼 기출문제의 대부분은 사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용어를 묻는 문제가 나오며 뜻, 정의, 특징과 같은 개념에 해당하는 문제도 출제됩니다. 사례를 통해 개념을 연결하는 문제, 사례를 통해 용어를 떠올리는 문제, 사례를 근거로 용어 개념을 모두 묻는 문제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공부를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용어, 개념, 사례를 공부하면 됩니다. 어떤 내용을 공부해야 하는지 알게 됐으면 이러한 공부 내용을 어떻게 공부하는지가 필요하겠죠? 이것 또한 기출문제에서 시작됩니다. 시험에서는 쓰시오가 문제로 보통 출제가 되는데 쓰는 것은 머릿속에서 꺼내는 인출을 하라는 뜻이겠죠? 머릿속에서 꺼내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내용을 넣는 입력과 같은 이해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인출과 이해를 한 후에는 인출, 이해를 동시에 역동적으로 하는 서술과 같은 쓰기 연습 또한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공부 절차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도 풀고 틀린 문제를 확인도 하고 책 찾아서 풀기도 하고 틀린 서술 문제는 다시 써보는 연습도 하고 그리고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정독하기도 하고 문제로 만들어서 1, 2주 후에 누적 복습을 할 때 문제로 풀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부터 6까지가 오늘 하루의 공부 절차입니다. 하루에 인출만 하는 것이 아닌, 하루에 이해만 하는 것이 아닌, 하루에 서술 연습만 하는 것이 아닌, 하루에 인출, 이해, 연습 과정이 균형 있게 들어간다면 시험에 적합한 공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꼭 이 순서대로 해야 할까요? 제가 순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공부 범위의 내용을 읽고 문제를 풀고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은 책을 찾아 풀기도 하고 틀린 문제를 확인하고 서술 연습하고 문제를 만들고 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인출을 먼저 하고 싶다 하면 하는 것이고 이해를 먼저 하고 싶다 하면 그렇게 순서를 바꾸면 됩니다. 여기에서 제일 주의해야 할 점은 문제 풀기 할 때 무조건 답을 보기 전에 스스로 푸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만 지킨다면 공부 순서는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공부 내용과 공부 방법에 근거하여 아래 세 친구의 일일 공부 계획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을에 토끼와 용왕과 거북이가 공부 계획을 세웠습니다. 토끼는 오늘의 목표를 합격. 용왕은 10시간 공부, 거북이는 오늘 공부 내용을 안다로 설정하였습니다. 공부 범위로는 토끼는 유아사회교육 전체, 용왕과 거북이는 유아사회교육 접근법을 설정하였지요. 공부 내용으로는 토끼는 요약본 속 용어 위주로 공부를 하였고 용왕은 용어와 개념 위주로 공부를 하였으며 거북이는 용어, 개념, 사례를 중심으로 공부 내용을 설정하였습니다. 공부 방법으로는 토끼는 요약본 읽기, 암기하기, 문제 풀기, 답 확인 후 강의 듣기, 용왕은 문제 풀기, 답 확인 후 강의 듣기, 용어 개념 정독하기, 암기하기. 마지막 거북이는 문제 풀기, 답 확인 후 책 찾아 풀기, 용어 개념 사례 정독하기, 문제와 강의 듣기를 공부 방법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어떠한 친구의 공부 계획을 수정해 줘야 할지 좀 감이 오시나요? 네, 맞습니다. 토끼와 용왕의 목표를 먼저 수정해 주어야 되는데요. 오늘의 목표가 토끼는 합격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합격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없죠. 오늘은 합격을 할 수 없고 합격은 내가 행동을 해서 합격 통지서를 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목표는 내가 오늘 행동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공부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알고 풀 수 있다와 같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용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적절한 공부 내용과 공부 방법으로 공부를 했는데도 8시간을 공부했다면 목표가 10시간일 경우 실패한 계획이 돼버립니다. 반면에 이해만 10시간 하면 목표는 이룰 수 있겠지만 공부 방향 자체가 틀리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공부 내용, 공부 방법과 관련된 목표가 들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거북이의 목표가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부 범위를 살펴보면 용왕과 거북이의 공부 범위에 비해 토끼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그렇죠. 너무 광범위한 범위라 공부를 조급하게 얕게 보고 지나갈 우려가 있는 범위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내가 볼 수 있는 정도의 범위로 수정을 해야 합니다. 공부 내용을 보면 아까 기출문제에서 어떤 공부 내용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그렇죠. 용어, 개념, 사례의 통합. 따라서 토끼는 개념과 사례도 추가로 보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왕을 한번 볼까요? 용왕의 공부 내용에 빠진 요소는? 네, 맞습니다. 바로 사례. 사례를 추가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북이는 적절하게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공부 방법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출, 이해, 연습이 들어가야 하는데 한번 이 공부 절차들이 어떤 방법 요소에 들어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약본 읽기는 읽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기는 보고 암기하는 것이면 이해에 해당하겠죠? 문제 풀기는 인출이겠고요. 답 확인 후 바로 강의 듣기는 이해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토끼는 이해 3번, 인출 1번. 어디에 더 편중되어 있나요? 네, 맞아요. 입력이라는 이해 쪽에 더 많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인출하고 연습하는 추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끼는 다시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용왕을 살펴볼까요? 문제 풀기는 인출, 답 확인 후 강의 듣기는 이해, 정독, 이해, 암기 또한 머릿속에 넣는 이해라고 본다면 용왕은 부분적으로 수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답 확인 후에 강의를 듣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면 인출 과정을 넣을 수 있을까요? 바로 스스로 책 찾아 풀기를 추가하면 됩니다. 3번 정독에서는 사례도 연결하여 보고 4번 암기에서 인출 과정을 추가하려면 오늘 공부한 내용 혹은 암기하고 싶은 부분을 문제화하면서 인출 과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거북이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풀기는 인출, 답 확인 후 책 찾아보기는 인출, 이해, 연습 모두 해당됩니다. 정독은 이해, 문제를 만들고 강의 듣는 과정은 인출, 이해에 해당해요. 거북이는 보다 기출문제에 가까운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이렇게 거북이처럼 공부를 하면 10시간을 해도 잠들기 전에 오늘 공부 뭐 했었지? 하고 기억이 안 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자꾸 느낌으로 문제를 푸는 경우와 난이도에 따라 점수가 휘청이는 경우 등을 보다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며 만약에 현재 공부의 길을 잃은 경우라면 한 번쯤 시도해 보신 후에 나만의 공부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제일 나에게 좋은 공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